새벽 5시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40년을 넘게 해온 일과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은 이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늦잠 좀 자도 되는데 작은 미소와 함께 중얼거리지만 몸이 먼저 알아서 움직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요즘은 그 습관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반찬거리를 다듬고 잠시 후면 시작될 하루를 준비합니다. 옷장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옷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파란 셔츠를 입어볼까? 깔끔하게 다림질된 파란 셔츠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흰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고 주름진 얼굴을 살짝 만져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얼굴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생기가 넘칩니다. 6시,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 아직 조용한 아파트 단지가 펼쳐집니다. 이른 아침, 단지 안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인들입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만석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 선생님도 아침부터 운동하시나 봐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걷다 보면 어느새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공원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10여 명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박 선생님의 구령 소리와 함께 하나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 뻣뻣해진 몸이지만 함께하는 운동은 즐겁기만 합니다. 아침 체조를 마치고 나면 어느새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의 시작일 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을 나서는 노인들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의미 있게 채워져 있습니다. 7시가 되면 우리는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은 혈압 체크하는 날이에요. 다들 순서대로 오세요. 35년간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정미경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들 줄을 섭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오랜 경험으로 얻은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요즘 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네, 미경 씨가 알려준 대로 식사 후에 꼭 먹고 있답니다. 혈압 체크가 끝나면 8시부터는 이영수 할아버지의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하셨던 분이라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무릎 관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그나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구령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9시,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침 독서 모임이라고 이름 붙인 이 시간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참 와닿았어요. 나이 든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매일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잖아요.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모입니다. 10시가 되면 각자의 재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했던 김영자 할머니가 머리 손질법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비싼 미용실 가지 마세요. 집에서도 충분히 멋지게 손질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오전은 바쁘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바쁨이 즐겁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시 점심 준비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점심 준비는 조금 특별합니다. 옛 직장에서 단체 급식을 담당했던 이명숙 할머니의 지휘 아래 모두가 자신만의 역할을 맡아 움직입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두부는 나중에 넣어야 부서지지 않아요. 주방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야채를 씻는 분, 양념을 준비하는 분, 밥을 짓는 분까지.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리 손주가 어제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다더군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우리 손주도 이제 곧 걸을 것 같아요. 손주 자랑은 늘 화제의 중심입니다. 서로의 손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12시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함께 만든 식사는 그 맛이 특별합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그저 끼니일 뿐이지만 함께 먹는 밥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 김치찌개 맛있네요. 비법이 뭐예요? 아니, 그게 말이죠. 식사 자리는 곧 이야기 마당이 됩니다. 각자의 요리 비법을 나누고 장보기 팁을 공유하고 때로는 건강 정보도 교환합니다. 1시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도 마치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누군가는 잠깐 낮잠을 자고 누군가는 바깥 벤치에 앉아 봄볕을 즐깁니다.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 혼자 집에만 있었다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따뜻한 봄볕 아래서 나누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위안이 됩니다. 더 이상 적적하게 혼자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언제든 말을 건넬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기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2시가 되면 우리만의 특별한 재능 나눔 시간이 시작됩니다. 각자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32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박정희 선생님의 한글 교실이 열립니다. 이주여성센터와 연계해서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벌써 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아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어요. 정말요? 그렇게 발음이 좋아지셨는데 뭐려. 때로는 우리가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전직 은행원이었던 최영호 할아버지가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실은 늘 자리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아이고, 영호 씨. 내가 또 깜빡했네.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젊어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럴 때 실감납니다. 3시, 오후 티타임의 시간입니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누군가 집에서 만든 약과를 가져오고 또 누군가는 손수 만든 깨강정을 내놓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손주가 돌잔치를 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제가 특별히 송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은 어느새 4시를 향해 갑니다. 하지만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행복나눔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4시부터는 우리의 특별한 봉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일부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야기 할머니가 되어주는 일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시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 약속했잖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단다. 40년간 유치원 교사였던 김순옥 할머니는 이제 이야기 할머니가 되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는 손주를 대하듯 아이들을 쓰다듬어 줍니다. 아이들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참 감사하죠. 5시가 되면 우리는 하나둘 집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저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또 만날 약속을 하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눕니다. 내일은 제가 손수 만든 김치를 가져올게요. 그럼 저는 메주콩을 삶아 올게요.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아침에 나설 때와는 다른 마음입니다. 가벼운 발걸음, 따뜻한 가슴,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혼자 사는 날들이 늘 외롭고 쓸쓸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서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내일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설렙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하루는 이렇게 특별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활기찬 일상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만 해도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떠세요? 아니야. 너희 생활이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겠니?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날 자신도 없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것은 TV 소리뿐이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잠을 이루기 힘들어졌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경로당 앞에서 단체로 체조를 하는 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분들은 저렇게 활기차게 사시는구나.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경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홀로 된 분들도 계셨고 자녀들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표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여기 오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곳이 제 삶의 낙이에요. 이명자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점차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늦잠을 자도 깨워줄 사람도 없고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 6시 체조에 늦으면 안 되지.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산책로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인사도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하루의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발견한 인생의 새로운 기쁨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생각합니다. 더 이상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모든 만남이 특별합니다. 새벽부터 집을 나서는 우리 노인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 노인들의 하루가 특별한 이유는 교류 일기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 큰 노트를 두고 그날 있었던 일이나 느낀 점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영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무릎 운동을 했더니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박정희 선생님의 한글 교실에서 베트남 며느리가 시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일기장은 금세 따뜻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새로 배운 요리 비법을 적어두고 또 다른 분은 건강 관리 팁을 공유했습니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분이 대신 적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경로당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일기장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어제 누가 무슨 이야기를 남겼는지,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도 이제 유튜버처럼 일상을 기록하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순간들이 함께 나누면서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우리들의 표정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발걸음도 가볍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도 편안해졌습니다. 우리의 이런 변화는 자녀들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자녀들이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그래, 매일 운동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도 간병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우리의 일상을 배우려 합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와 우리의 활동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 우리 손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세대 간의 벽도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다른 지역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는 구청에서 관계자들이 방문해 우리의 활동을 취재해 갔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런 자발적인 활동이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의 관심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변화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이제는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노인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죽이기 위해 모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계를 봐요. 늦지 않게 나가야 하니까요. 그러게요. 전에는 아침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기다려지죠. 우리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작이 즐겁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산책로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인사, 경로당에서 함께하는 체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만든 실버 동아리입니다. 취미별로 소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서예반, 노래반, 스마트폰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나이가 들수록 작아진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세상이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쁨, 함께 나누는 따뜻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용기를 내어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저 한번 나와보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발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근 단지의 노인회 대표들이 우리의 활동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여기 오니까 희망이 보이네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것이 우리가 찾은 비결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변화하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집을 나서는 노인들. 우리의 하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처럼 용기 내어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이야기,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